9월 27일 뉴스데스크 아시안게임 중계 관계로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원이 심사를 시작한 지 16시간 반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감사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새벽 4시쯤 휠체어를 타고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의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이 대표는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은 9시간 신문과 7시간 반 추가 검토까지 총 16시간 반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 중 4년 전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습니다. 반면 백현동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증거가 확보됐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대상이란 점도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본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위증을 시킨 혐의가 소명됐는데 증거인멸을 안 할 거란 건 모순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기각이란 결론을 정해놓고 표현을 맞췄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검찰총장도 직접 나서 야당 대표 지위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 같다며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야당 표적 수사는 아니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들의 동력이 떨어질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검찰은 민주당 현직 대표 구속이 불발된 날 입법 청탁과 함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송영길 전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다음 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개천절인 화요일까지 무려 엿새 동안의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김 기자, 오늘 하루 종일 서울역 많이 분주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서울역은 이른 시간부터 붐비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체 열차 예매율은 84%에 달합니다. 현장에선 사전 예매 뒤 남은 좌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행선은 예매율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표를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을 살펴보시면요. 조금 뒤에 부산행 KTX 열차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승강장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해보다 27%가 늘어난 4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레일은 역사에 2,700여 명의 안내 인력을 배치해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저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반가운 이들을 곧 만날 생각에 한껏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연휴 길어져서 부모님이랑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저 이번에 조카 태어나가지고 선물 준비해서 지금. 저 할머니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날만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와서 너무 신나요. 할머니 음식은 당연히 할머니표 늙은 호박전이죠. 네, 아무래도 예년보다 연휴가 길어서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항도 굉장히 붐볐다고요? 네, 본격적인 연휴를 앞둔 오늘부터 공항 출국장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아들 내외가 프랑스에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돈독한 정도 좀 쌓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은 오는 3일까지 일주일간 121만 명 넘는 여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연휴 첫날인 내일 출국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대를 기점으로 귀성길 교통량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20분, 광주까지 5시간 50분, 대구까지 5시간 15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향으로 오고 가는 길 몸은 좀 피곤하시겠지만요. 마음만큼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은 물론이고 홍범도함의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에 대해서는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육사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지난 2018년 육사가 수여한 명예 졸업장 역시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복군과 독립군에 이념적으로 대한민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뿌리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설립한 국방경비사관학교라고 했던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광복군, 독립군과의 성극기에 나선 겁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을 변경할지에 대해선 검토 후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막말에 대해선 과한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혁명적 요소가 있다, 나라를 구하려고 나왔다며 긍정평가했던 5.16과 12.12 쿠데타와 관련해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조작설이 제기된 중대장 시절 부대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조작설이 맞다면 국방부 장관에서 사퇴하겠다며 반박했습니다.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의 파업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인데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백악관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대선 전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노조가 1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미시간주의 부품 공장. 조합원들의 피켓 집회 현장에 노조 모자를 쓰고 확성기를 든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노조의 파업 집회에 동참한 겁니다. 포기 말고 버티라며 파업을 응원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손을 잡고 주먹을 맞대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숙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을 하루 앞두고 화끈한 친노조 행보를 보인 건데 밀리고 있는 지지율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올해 여든인 바이든의 나이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을 하기엔 늙었다는 응답이 바이든은 74%에 달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50%에 그쳤습니다. Biden getting old, man. I tell you what. Well, guess what? The only thing that comes with age is a little bit of wisdom.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연설을 마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석 달 전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크게 넘어졌고 얼마 전에도 전용기를 타다 삐끗하는 등 고령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대선 전략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특히 선거가 임박해서 또 넘어지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대전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시 교육청이 학부모 2명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2곳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4명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4년간 학부모 2명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민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이들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하지만 당시 학교장 등의 관리 책임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요구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사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교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 또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교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소극적 대응이었다고 두둔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직후 열린 학교장의 동료 장학 역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교권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 대응은 없었다며 당시 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 2곳의 관리자 4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적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처벌이 나와야 된다. 한편 대전 전교조는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7번이나 민원을 접수하는 동안 교육청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도 초등학교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관리한다며 책임을 돌린 건 시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시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를 교사의 순직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